헌법을 가장 많이 외치는 자들이 헌법을 가장 안 지킨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정지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쏟아낸 주장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헌법 제84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한데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논리는 과연 타당한 걸까요? 한번 차근차근 따져보겠습니다. 헌법 제84조 무슨 내용이길래? 자, 먼저 헌법 제84조부터 봐야겠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의 핵심은 현직 대통령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형사소추 기소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출은 뭘까요? 단순히 기소만 의미할까요? 아니면 기소 이후에 이어지는 재판까지 포함할까요? 헌법학자들 대부분은 소추라는 개념에 기소와 재판 전체 절차가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즉, 현직 대통령은 검찰이 기소도 못하고 이미 기소돼 있더라도 재판도 잠정 중단되는 게 맞다는 거죠. 국민의힘, 기소는 안 돼도 재판은 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 국민의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헌법이 금지하는 건 기소지, 재판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정지시킨 건 헌법 위반이다. 이 말,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어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미 기소된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이 조항은 그 재판을 잠시 멈추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헌법상 엄청난 직무와 책임이 부여된 자리고 재판을 계속 진행하면 국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 절차 전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 바로 헌법 84조의 취지입니다. 헌법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국민의힘.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건 뭐냐면요. 국민의힘이 헌법을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중잣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직 중일 때는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도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그땐 헌법 제84조를 들먹이지도 않았어요. 재판은커녕 수사조차 금기시했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갑자기 헌법 수호자라도 된 듯 사법부가 권력 앞에 무릎 꿇었다. 사법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난리를 칩니다.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고 정치적 이중잣대입니다. 재판 정지 결정은 사법부의 판단.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정지된 건 법원 결정이라는 점이에요. 이걸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대로 멈춘 것처럼 공격하는데 그건 사실 왜곡입니다. 대통령이 된 이상 헌법상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고 이는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존중받아야 할 결정입니다. 검찰도 항고할 수 있고 향후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걸 두고 국민의힘은 정치재판이다. 검찰은 당장 항의하라고 외치는 건 결국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협박이나 다름없습니다. 헌법을 가장 잘 안 지키는 사람들. 결국 문제의 본질은 이겁니다. 헌법 제84조를 두고 학계나 법조계에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어요. 현직 대통령은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까지 중단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걸 무시하고 자신들이 유리할 때는 헌법을 정치방패로 쓰다가 불리해지니까 헌법 파괴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이건 헌법 수호가 아니라 헌법 왜곡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말하는 헌법은 자기들에게 유리할 때만 적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헌법을 지키자는 사람들, 제발 헌법부터 똑바로 읽고 와야 하지 않을까요? 기소도 못하고 재판도 멈추는 게 헌법 취지입니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그건 임기 끝난 뒤에 국민이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헌법 해석조차 정쟁에 끌어들이는 정치꾼들,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때는 왜 그렇게 조용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정말 화가 나는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국민의힘, 이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는 입 꾹 다물고 한마디도 안 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재직 중일 때 수많은 의혹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장모의 부동산 사기 혐의, 그리고 그 밖에 윤 대통령 본인과 측근들과 관련된 온갖 논란들. 하지만 그때 국민의힘은 어땠나요? 대통령은 헌법상 소추받을 수 없다며 방어에만 급급했고
심지어 언론의 보도조차 정치 공작이라며 비난했어요. 헌법 제84조. 그때는 거의 입에 담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완전히 태도가 바뀝니다. 헌법을 입에 달고 살아요. 사법부 판단도 무시하고 대통령의 재판 정지를 마치 헌정 질서 파괴인 양 몰아가죠. 이게 바로 뭐냐? 적반하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으로서의 사법적 책임은 면제해줘야 한다는 분위기였고, 오히려 수사를 시도하는 쪽을 정치 탄압으로 몰았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요? 검찰이 기소했는데도 재판이 잠시 중단된 걸 두고 마치 대한민국이 무너진 것처럼 말합니다. 이쯤 되면 이성적인 비판이 아니라 그냥 무지성 비난입니다. 법리도 모르고 헌법도 무시하고 사법부의 권한까지 침해하면서 오직 정적 하나를 무너뜨리겠다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정치입니까? 그건 그냥 검찰 정치의 하수인 노릇이지 정당 정치가 아닙니다. 헌법을 가장 많이 말하는 자들이 헌법을 가장 안 지킨다. 결국 국민의힘은요,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헌법을 자기들 편을 지킬 때만 꺼내드는 방패로 생각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는 모든 걸 감싸 안더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자마자 마치 대역죄인을 심판하듯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헌법은 누구의 편이 아닙니다. 헌법은 권력에 맞서 국민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장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짓을 보면 헌법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어요. 그들은 윤석열 앞에서는 침묵했고 이재명 앞에서는 분노합니다. 그런 자들이 과연 헌법을 운운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뉴스와였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